은퇴는 꽃길일 줄 알았죠. 5억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부는 매달 월세 70만 원 낼 돈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 이야기는 허황된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퇴직할 땐 그래도 우리 노후는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5억 원이면 적어도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돈은 5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냐고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소비, 투자 실패, 자녀 지원.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은퇴 후가 더 어려운 이유 돈은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퇴직금은 한 번 들어오고 이후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소비 패턴이 탄탄히 유지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산을 깎아먹는 삶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걸 체감하지 못한 채 당분간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떻게 퇴직금 5억이 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63세 전직 대기업 부장 투자라는 이름의 함정. 박성호 씨 63세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그는 평소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일할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은퇴하면 투자 좀 제대로 해봐야지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지인이 수익률 좋은 상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보증금 1억, 대출 끼고 3억짜리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매달 월세도 들어오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클 거야 라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상가는 비었고 대출 이자만 매달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도 세입자가 없자 결국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에도 손을 댔는데 테마주에 몰빵했다가 반토막. 결국 2년 만에 5억 중 3억 가까이가 사라졌고 지금은 퇴직 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투자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대출을 동반한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사례 2. 60세 부부 자식 문제에 돈을 다 썼어요. 이정희 씨 60세는 남편과 함께 35년을 교사로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두 사람의 퇴직금을 합치면 약 5억 원이었고 부부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손자 보며 여유 있게 살아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아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계약직만 전전하던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국 퇴직금 중 1.5억을 아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딸아이도 출산하면서 육아비, 교육비 등 도움을 요청했고 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2억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지 3년, 부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생활비에 쪼들리게 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병원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컸죠. 지금은 자녀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교훈: 자녀 지원은 정서적 당위가 아니라 재정적 현실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본인을 위한 방어벽이 먼저입니다. 사례 3. 62세 자영업자, 은퇴 소비 습관 못 버려서. 김재훈 씨 62세는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다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접고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성격의 개인 적립금과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포함해 손에 쥔 돈은 약 5억 원. 그는 그동안 못했던 여행, 자동차 구입, 고급 가전 구매 등으로 은퇴 1년 차에만 1억 가까이 소비했습니다. 문제는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도 외식 선물 명절 지출 등은 줄지 않았고 3년 만에 통장 잔액은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매달 5,070만 원씩 들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고 현재는 차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지출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고정비부터 점검하세요. 은퇴 후 퇴직금 관리 5계명.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 자산이다. 이 돈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보다 당신의 노후가 우선입니다. 지원은 최소화하고 자녀와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세요. 투자보다 지출 통제가 먼저입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투자도 무의미합니다. 수익형 자산은 반드시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고정수익, 월세, 시세 차익 등은 불확실성이 동반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퇴 설계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접근하세요. 구체적인 월 생활비, 예상 의료비,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5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줄 알았던 분들이 지금은 월세 방에서 고정 지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엔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하는 순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퇴직금은 곧 생명선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엔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지키는 시대로 들어섭니다. 5억이 있어도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1억으로도 20년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퇴직금 5억, 왜 생활비가 모자랄까? 은퇴 후 자산관리 실패 분석 1. 설은 왜 5억으로도 부족한가? 퇴직 시점에 받는 5억 원은 일반적으로 큰 돈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은퇴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5억 원은 결코 여유로운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생존 자금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현재 약 83세. 은퇴 시점이 60세라면 적어도 23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매년 2,173만 원을 약 18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 5억은 23년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2. 은퇴 자산 고갈의 3대 요인. 1. 비계획적 소비. 은퇴 전 소비 습관의 지속. 은퇴자 대부분은 은퇴 전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고정 지출 차량 유지비, 통신비, 외식, 명절비, 부모 용돈 등은 은퇴 후에도 쉽게 줄지 않으며 새로운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돈이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전문가 제안. 은퇴 전 반드시 월 소비 패턴을 시뮬레이션하고 은퇴 후 적정 생활비 목표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월 180만 원 목표, 의료 비여행비는 별도 항목화. 이 자녀 지원 부담의 확대. 은퇴자 중 다수가 퇴직금을 가족의 재정 문제 해결에 사용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창업자금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노후 자산의 핵심 자원이 일회성으로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 제안. 자녀와의 재정 분리는 은퇴 설계의 기본입니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엔 대출이 아닌 증여 가능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은퇴 자산의 20% 이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투자 실패. 퇴직금 운용의 착각. 일부 은퇴자는 퇴직금을 은행에 넣는 대신 수익형 자산에 투자해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투자 실패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대출을 동반하거나 고위험 투자 비상장 주식, 상가, 원금 비보장 상품 등은 퇴직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제안. 은퇴 자산은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리스크 프로파일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산 배분 전략을 설계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3. 사례 분석 요약. 사례 주요 실패 원인. 재무적 실수 결과. 전직 대기업 부장 63세 수익형 상가 투자고 위험 부동산 투자 대출 자산 3억 손실 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 교사 부부 60세 자녀 지원 무계획 지원으로 자산 2억 소멸. 월세 전전 노후 생활비 부족. 자영업자 은퇴자 62세 소비 과잉 여행 차량 외식 등 1억 지출 3년 만에 자산 고갈 고정비 유지 어려움. 4. 퇴직금 운용 전략 생애주기 기반 접근법. 은퇴 설계는 단순한 예금이나 투자 선택이 아니라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5억을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자산 운용 구조 예시입니다. 항목 비중 % 자산 운용 방식 설명. 기본생활 자금 30% 예적금, MMF 등월 고정생활비 충당용, 5년 분리 운용. 의료비비상 금 10% CMA, 단기 채권형 갑작스러운 질병의료 지출 대비. 중기생활 안정자산 30% 안정형 채권원 합평펀드 510년 내 사용 예정, 낮은 변동성. 장기투자 자산 20% 배당주, 리츠, 글로벌 ETF 현금 흐름 장기 보전 목적. 여가자녀 지원 10% 필요시, 인출 반드시, 상한선 설정 필요. 5. 결론 은퇴 후엔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중요하다. 퇴직금은 단 한 번 들어오는 인생 최대의 목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따라 여생의 안정과 위기가 갈립니다. 단기적인 위안 소비, 자녀 지원, 무계획 투자은 순간적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 돈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계획만 잘 세우면 충분히 오래 지킬 수 있다고요. 퇴직금 5억으로 20년을 지내려면 월 180만 원 이내로 지출을 통제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구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의 시작입니다.